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1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뭐 간략하게 향후 교육 진행 방향이라든가 기출문제 성향, 그리고 과거의 손해상사 경쟁률, 그리고 커트라인이 어떻게 형성이 됐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었고요. 이제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산보험의 일반상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우선 일반상은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없고요. 뭐 그러한 내용도 아닙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고 그리고 표준 약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산보험의 특수한 성질. 우선 재산보험의 의의 보겠습니다. 재산보험은 상해보험과 질병보험과 간병보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상해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의료비라든가 휴유장애, 그리고 상해 입원비, 상해 수술비, 이러한 부분들을 보상하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질병보험은 신체 내부에 발생한 질병으로 질병 휴유장애라든가 또는 의료비, 그리고 각종 질병 진단비 등을 보상하는 그러한 보험의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병보험은 피보험자가 상해나 질병 등으로 인해서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간병 입원비라든가 뭐 치매와 관련된 그러한 담보를 보상하는 그러한 내용을 간병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산보험의 보험업법상 근거는 여러분들 간략하게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성은 뭐 몇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뭐 간략하게 보자면 피보험자의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 임보험에서는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계약법에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이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해보험에서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는 거지 경계적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임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비용 성격을 띠고 있는 특별비용이라든가 실손의료비보험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의 성격을 일부 띠고 있다라는 부분만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험자 대의 인정 보겠습니다. 실손의료비 중복보험의 경우에는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지급 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자에게 가지는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보험자 대의도 마찬가지로 임보험에서는 일부만 인정을 하고 원칙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복보험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담보를 보상하는 계약이 다수로 체결되어 있는 경우 중복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실손의료비 중복보험의 경우 지금 피보험자가 실손의료비를 A보험회사와 B보험회사의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일부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가 가지는 다른 보험회사에서 가지는 권리를 일부 취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청구권 취득을 통해서 대의권 행사를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위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보험계약법 공부하실 때 많이 다루셨을 텐데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여러분들 아마 임보험에서는 중복보험을 아직 여러분들이 배우시질 않으셔가지고 좀 다소 이제 어렵게 또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시겠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실손의료비를 A보험회사와 B보험회사에 가입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쨌든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 계약을 양측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중복보험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경우에 피보험자는 A보험회사로부터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B보험회사로부터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각각 청구할 수도 있고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고 어느 일부 보험회사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일부 보험회사가 즉 예를 들면 A라고 했을 때 이 A보험회사가 B보험회사에게 지급할 보험금까지 이 피보험자에게 지급을 했을 때 이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회사인 B보험회사에 가지는 권리를 즉 청구권을 취득을 함으로써 A보험회사는 B보험회사에게 대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A보험회사는 B보험회사에게 지급할 보험금까지 다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 피보험자가 가지는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대신 납입한 보험료를 대의권 행사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다 라고 간략하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라면 어쨌든 비례보상이 되는 게 맞지만 비례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대의를 통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피보험자의 동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얻어야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재산보험에서도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타인의 서면 동의가 타인의 서면 동의가 없는 계약은 무효이다. 즉 타인의 사망을 보험으로 하는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 타인이라고 하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지 않는 보험인데 이 보험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이다 라고 한다면 이 계약을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이라고 하고요. 이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일 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 계약을 무효로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보험 계약의 무효에 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세 미만자 등의 계약 금지, 15세 미만자나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경우에는 박약자의 경우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라는 부분들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상해보험인 경우에는 예외사항을 두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경우 보험 범죄나 또는 도박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15세 미만자 등을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하는 것은 유효하다. 물론 이 부분은 또 계약의 무효 파트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미성년자, 그것도 15세 미만자나 상실자나 박약자인 경우에는 의사 판단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인이나 또는 일반 질환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이런 판단 능력이 상당히 저하되고 결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보험 사기나 범죄에 노출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대비하고자 이런 규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상해보험으로 하는 보험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망에 관련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은 위험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보험 계약을 무효라고 있지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나름의 보험의 혜택을 누려야 되는 필요성이 일부 있다라고 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과실 사고에 대한 지급 책임. 고의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는지 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묻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법에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약관에서는 고의 사고에서는 면책을 두고 있지만 중과실 사고에서는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책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상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표준약관 제5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보시면 제1항 계약자의 고의, 제2항 피보험자의 고의, 그리고 제3항 보험 수익자의 고의, 이런 형태로 나눠져 있고요. 따라서 고의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지만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지급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중과실 사고라고 하면 말 그대로 피해자가 중과실 사고로 인해서 보험사고가 발생이 되고, 즉 보험금 지급 요건에 충족이 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를 들면 피보험자가 과도한 음주를 통해서 만취 상태인 상태에서 빙판길에 넘어져서 두부가 지명과 충돌이 됐고 이로써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이 됐다, 또는 두개골골절이 됐다라고 했을 때 아무리 중과실이 피보험자에게 있었다라고 볼지라도 이는 보상이 된다. 그러나 고의 자살이 될 수도 있겠고요. 계획적인 이런 고의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물론 생명보험인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보상이 되고 있고요. 또 약간 애매한 조항이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5조 2항을 보시면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다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자신을 해친 경우, 본인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